신지 숙제 안 했어? 신지야, 숙제했어? 네? 숙제했어? 뭔 숙제요? 이거 미리 풀어놨어? 아니요. 너 풀었었잖아. 시험 봤으니까. 굵긴 하죠. 생각나? 네네. 응. 답 불러봐. 답은 기억이 안 나요. 뭐래. 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신지? 네. 음. 자, 써니. 자, 인문은 좀 어떻게 쉬웠을까? 잠깐만. 써니가, 신지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써니가, 음, 14번부터지? 선이는, 그래도 인문이, 그래도 선이 인문이 이건 좀 하나 틀렸네? 네. 이건 할만했어? 전 인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인문이, 그치. 너는 전형적인 문과니까, 인문. 신지는 이거 어떻게 해? 뭐, 몇 개 맞은 것 같아? 기억에. 하나 맞았습니다. 하나 맞았다고? 너는? 네. 음. 자, 봅시다. 자, 지금 요게, 인문인데, 그 호네트와 버틀러의 인정이론이 인정이론. 인정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호네트가 뭐라 그래?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규범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목적격인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규범을 정체성,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교사야. 그러니까 교사인데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잘해. 그럼 뭐야? 그게 내 목적이고 정체성이야. 근데 이제 반발하는 경우에 또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야.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그지? 그러니까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투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쪽에서 인정받으려고 인간은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버틀러는 호덴트의 이거에 대해서 버틀러는 비판하죠. 그러니까 규범은 수행의 반복.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반복을 통해서 규범이 나오는 거고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유동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딱 호네트처럼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사하다가 내가 뭐 이게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인이 됐어. 그러면 시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반복하다 보면은 규범이 되고 그 규범이 뭐야? 자기 자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목사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사실 시인이 꿈이었죠. 뭐 요즘 시가 안 써지지. 근데 이제 그걸로 정체성 못 하니까 뭐 교사가 된 교사. 그래서 나는 버틀러가 더 나은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역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 인정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났거나, 그죠? 그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종속적이죠. 진리 체제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정투쟁을 성공하더라도 필연적으로는 또 다른 배제의 잔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도 또 다른 쪽에 가서 내가 또 뭐 배제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음,
첫 번째 문단. 자, 호네트는 개인의 행복의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그죠? 인정은 뭐예요? 사회적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정.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에 대한 반응에 형성된다. 목적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고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고유의 자아이다. 그죠? 나 자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사회에 요구돼서. 자,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자, 내 존재가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해서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인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적인 호네트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건강한 자가 형성되고 주격인 내가 목적격인 내가 서로 맞춰질 때 인정과 안정된 정체성 형성이죠. 여러분들의 이제 주격은 뭐 인간의 존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목적격으로 가려면 뭐야? 대학이라는 관문이 딱 있네. 그죠? 자, 주격 나간 목적격 나를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얘기했죠? 자,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죠? 왜냐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또한 규범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이러한 저항을 인정투쟁이라고 인정투쟁. 그러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정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이어지며 호네트는 사회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죠? 그래서 인정투쟁과 음, 사회 변화 호네트죠. 사회 규범에 반발하면 인정 못 받고 대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되고 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인정투쟁이죠. 그래서 성공하면 사회 규범도 변화돼요. 사회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뭐죠? 그 투쟁한 것이 성공하면 말이야. 자,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 기준을 작동한다 호네트의 주장에 비판하면서 이제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과의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어 있는 성질이다.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거 딱 갖춰진 것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자기가 하다 보면 그게 규범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때? 이 지금 여기 버틀러는 뭐냐면 대단히 귀납적인 사고죠. 귀납적인 거죠. 뭔가 데이터가 하다 보면 내가 형성되는 거야. 내가 글을 쓰다 보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가라고 틀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그죠?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이 실천을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개인의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 구성원을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 규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호네트 주장을 버틀러가 비판하고 규범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정체성도 반복된 행동의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 정체성이 아니라 이게 뭐야? 주격인 나도 내가 태어나서 그 훈련 어떤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주격인 내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을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렇죠? 항상 바뀌게 되죠.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 이때 인정 투쟁은 규범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음, 그러니까 어떤 종속되어서 거기 그 사회를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는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인정투쟁은 자 생존 문제야. 버틀러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야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야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아야 뭐 돈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은 완전히 같지 않아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이 차이 때문에 배제를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세대 차이가 나잖아. 부모님하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거기서 반복과 반복과 반복 훈련을 해서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 내면화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오늘날 이제 우리의 정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안 맞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배제를 당하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가족 관계도 소외를 느끼잖아. 그러면 그 투쟁이 벌어져요. 뭐 갈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두 방식이 존재.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예 아이 그래 내가 여기에 뭐 내가 뭐 더 해서 뭐하냐 따라가거나 아니면 투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투쟁의 성공은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말들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정과 배제가 반복되는 건데 인정투쟁은 사회 구성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해. 근데 성공은 기존의 베이지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요는 또 다른 베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쟁에서 이겼어.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베이지가 생긴다는 거죠. 약간 뭡니까? 음, 누구지? 정반합 그런 것처럼 느껴지네. 그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배제 산조로 이어진다. 사회 구성원의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킨 진리 체제는 이런 규범에 벗어난 존재를 상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에 벗어나기 위해서 인정 투쟁의 주체를 규범에 대한 저항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비판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계속 가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죠? 그래서 뭐 규범과 정체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게 약간 뭐야 누구죠? 정반합 누구야? 응? 정반합. 서원이 인문 쪽으로 강한 것 같은데 정반합 누구지? 누구지 몰라? 네. 뭐야? 갑자기 머리가 썩었어. 정반합. 그러니까 뭡니까? 어, 그러니까 정은 이제 하나의 어떤 처음에 어떤 기본이야, 패러다임이 돼. 그런데 거기에 반대 투쟁이 나와, 그죠? 그럼 또 다른 합이 나오죠, 그죠? 정반합, 그죠? 정반합. 아 이거 누구야? 왜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흔한 거를 생각을 못하니? 해결. 그래, 해결. 해결의 그 정반합 이론이 그래서 뭐야 서로 정체성과 규범이 서로 순환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리고 또 다른 반 그리고 또 새로운 합이 생기는 거죠. 그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정과 배제가 경계에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버틀러의 주장은 이거야. 인정과 배제의 반복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인정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배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니고 왜 진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규범은 항상 배제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규범은.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자신의 생각 자체도 의심해서 그래야 배제를 줄이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내가 전부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했을 때 투쟁이 생기지 않고 이해가 생긴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뭐냐?
정체성은 사회 인정과 규범 속에서 형성되고 인정투쟁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지만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 규범과 자신의 기준까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투쟁과 배제가 없으려면 그게 이제 그게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래요. 수십조로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변호사 많이 쓰고 재판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갈등 비용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뭡니까, 소모적인 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4번. 이제 14번 생각나? 규범에 대한 호네트 버틀러 견해 적절치 않은 거. 생각나? 몇 번 했는지? 시온이 이거 몇 번 했냐? 14번. 너무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됐나? 자, 봅시다. 기억이 안 나? 자, 봐보자. 자, 14번에 규범에 대한 호네트와 버틀러 견해에 적절치 않은 거. 자,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호네트의 생각, 규정된 생각을 버틀러가 아니다. 그건 탄력적이다. 그죠? 이제 비판했던 거 기억하면. 자, 첫 번째 문단에 어지 1번은. 자, 그래서, 호네트의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죠? 이 첫 번째 문단에 호네트는 개인의 목적격인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해서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 인정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쉽죠? 2번. 버틀러는 규범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뭐야?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해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지 않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했죠. 2번도 맞아요. 3번.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기억이 이으니까 우리가 기억이 아이고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뭐야? 또 3번. 호네트와 달리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 작동이 쌍방이죠. 그쵸? 쌍방이죠. 얘기했죠. 그래서 호네트는 뭐예요? 규범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목적격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과 규범 작동을 일방적으로 보았다 할 수 있지만 버틀러는 뭐예요? 정체성 형성 규범 작동이 수행지로 반복해서 뭐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계속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4번도 맞죠. 그럼 답은 이제 3번도 맞죠. 그리고 4번에 버틀러 달러 호네트 규범 정체성 형성 과정에 고정된 기준체 그쵸? 반대죠. 버틀러는. 그래서 버틀러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규범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호네트는 뭐야? 목적격 나라 고정돼 있다 그랬어. 그럼 답은 5번이네. 그죠? 자, 호네트와 버틀러는 모두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가 사회구성 전체 동일성 아니죠. 완전 둘이 반대되는 거죠. 호네트는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는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지만 그건 사회 구성원 전체에 아우르는 것이 아니죠. 버틀러 또한 뭐 규범을 유동적이어서 계속 변화하지만 인정 투쟁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답은 14번에 5번. 15번 기억 자신의 진리 체제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비판해야 돼.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봅시다. 자기 자신의 진리체제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게. 이것 때문에 했잖아. 답은 딱 1번이네. 그죠? 그래서 버틀러는 진리체제가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뭐야? 동일성을 확인한다 했죠. 그러니까 인정과 배제의 경우에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가 최소화되고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상호 인정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리 체제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시험함으로써 배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잠깐만. 이 15번이 되게 좀 쉬웠는데 서원이 이거 틀렸네? 15번? 그지? 네. 왜 2번을 했네, 그지? 2번 왠지 봅시다. 자, 어,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자, 생존 투쟁으로 인해 규범이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생존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흑이야. 기흑과 연결시켜야 돼. 기흑과. 그죠? 요거와 연결돼. 자신의 진리 체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이유야. 그러니까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그러니까 규범이 변화를 겪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진리 체제의 의문을 제기해 이유는 아니죠. 규범의 변화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아니고요. 3번도 자 3번도 보면 사회 구성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개인의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 자 구성으로서의 개인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게 아니 그 자기를 공고히 하는 게 완전 반대 말이잖아. 공고히 하는 게 왜 이게 뭡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건 공고히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 수행적 반복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적 반복 실천은 뭐야?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 보장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리 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아니고 5번도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규범에 벗어난 존재 상정하는 것은 배제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버틀러는 배제의 최소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고 16번 자, 봅시다. 자, 16번은 이제 이 보기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 시- 보기를 바탕 이끌어 봤던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영화 뭐는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다룬다. 투쟁이죠, 투쟁. 그죠? 자기 존재에 대한 투쟁이야. 가보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갑은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하였다. 했다. 하지만 아들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하자 그 사람들을 연대해서 형평사를 결성하고 결국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어, 제약은 당연시하고 차별은 계속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감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어, 그 어떤 그 사회의 제도를 그 호네트가 말하는 어떤 규범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버틀러가 얘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뭐야? 호네트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죠? 이 양면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본에 보면은 호네트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한 것은 목적격인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것이겠군. 자, 1번 봅시다. 호네트는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한 것을
규범의 요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을 여겼죠. 이를 감내하는 것은 목적인 나를 백정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으로 내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갑은 아들 학교 입학에 허가받지 못한 것을 보이며 차이를 느꼈죠. 그죠? 버틀러는 개인의 차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며 갑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차이를 의식하고 배제를 느낌으로써 인정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3번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죠? 그래서 이제 호네트는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저항하는 것을 인정투쟁이라 했죠. 그래서 갑이 사람들과 연대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규범에 부합하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한 인정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음.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이게 아니죠.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야? 자기가 종속된 거죠. 그래서 그 호네트가 말한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버틀러가 말한 또 다른 배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봅시다. 자,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형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버틀러 인정투쟁의 성공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형평사의 노력 이후에도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뭐 인정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을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자, 17번. 자, 문맥상 의미예요. 뭐, 문맥상 의미는 쉽죠. A. A가 뭐야? 일어난다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세상에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다. 그죠? 답은 1번이네. 쉽죠? 2번. 큰형의 노력에 기반한 낫이 일어났다. 이건 뭐야? 약하거나 희미했던 것이 성하여지다. 다시 세워지는 거죠. 다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그는 오랜 지병이 이겨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병을 앓다가 낫다라는 의미죠. 오래된 서가의 책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이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폭포로다. 물리적인 현상이고 유명 배우가 공항에 등장한 한호성이 일어났다. 이건 뭐야? 소리죠, 소리. 소리가 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여러분들 금요일까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 세 바닥씩 해갖고 오고 오늘 다 지금 하루에 뭐 한 지문씩 해야 되겠네. 다 하지 못했던 거 27번, 30번 푸른 사람은 안 쳤어요. 풀어오시고 과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국어 바라봐야 돼요. 언어는 하루라도 놓치면 어, 실력이 줄어듭니다. 그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음.